한 주를 마감하고 다음 주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아침에 가장 많이 보는 핵심 지표만 추리면 보통 5개가 되겠죠. 이 중에서 가장 우리가 관심 있게 시장을 예측하는 것이 야간 선물인데요. 국내 개장의 이제 예상 방향을 예측을 하게 됩니다. 금요일 주요 지수를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금요일 개장하지 않은 것이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할 정도로 이제 미국 시장이 폭락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도 금요일 개장을 했었더라면 엄청 하락하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해보는데요. 이렇게 하락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미국에서 AI 반도체 관련 차익 실현으로서 이제 특히 반도체와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 종목들의 이제 매도세가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하락의 원인으로 보면 미국의 이제 국채 금리가 이제 상승을 하면서 이 금리에 굉장히 민감한 주식 시장에서는 이제 하락한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이제 미국의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관련된 AI 관련 대형주가 하락을 하면서 지수 전체를 끌어내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바로 월요일 날 예상하게 되는 이제 야간 선물 지수나 이제 환율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시작은 마이너스로 시작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채널이 이제 차트 첫걸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차트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제가 이제 코스피 일봉 차트를 갖고 왔습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우리가 깜빡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을 해서 이 차트의 모양이 여러분이 좀 눈에 익숙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 우리가 이제 초록색이 5일선,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 빨간색이 20선, 주황색이 60선, 그 다음에 120선이 보라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순서대로 5선, 20선, 60선, 120선이 되는 것을 정배열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정배열인 경우가 이제 상승의 모멘텀이 있다라고 차트상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근데 이러한 정배열이 이제 무너지면서 지금 코스피가 하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20선도 깨지고, 60선도 깨지고, 이제 120선을 닫고 상승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목요일 날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하락을 했었죠. 뭐 이러한 하락의 원인이 뭐 미국의 기술주가 약세가 되고 또 외국인의 매도와 또 국내 반도체 여전히 차익 실현의 흐름으로써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다음 주 미국 시장에서 여러 가지 물가와 금리와 관련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기업 실적 발표를 앞두고 위험을 축소하는 그러한 움직임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약화되고 매도세가 컸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양을 차트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사장님들이 질문하실 수 있죠. 아니 그러면 언제 오르나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주식시장에서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내일의 주식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바로 반등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앞에서 본 그 지표로 봤을 때는 반등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사장님들 답답하시죠? 저도 매우 답답합니다. 그러면 차트를 보는 이유가 뭐냐? 어떤 예상할 수 있는 뭔가 그 사인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 영상을 찍진 않았지만 앞으로 찍을 예정입니다. 우리가 차트상 예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골든 크로스라고 불리우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골든 크로스라는 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5선과 20선이 이렇게 크로스하는 거를 이제 골든 크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이러한 골든 크로스가 지금 여기서는 다 모든 걸 설명할 수가 없는데 이제 상승 시그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앞으로 이 그 5선이 다시 반등을 해주고 20선이 이렇게 이제 하락을 하면서 어느 지점에서 만나게 되면 이런 크로스의 형태가 나타나면 시장의 상승을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죠. 물론 우리가 예측이라는 거는 이동 평균선 하나만을 보고서는 하진 않지만 우리가 기초적인 수준에서 가장 쉬운 하나의 시그널로서 이 5선과 20선이 크로스되는 그 지점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피 주봉을 살펴보면 일봉을 주 단위로 요약한 게 주봉입니다. 그래서 일봉과 주봉이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일봉보다는 주봉이 좀 더 신뢰감이 있고 주봉보다는 월봉이 더 신뢰감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봉의 흐름을 보면 물론 우리가 지금 4주째 계속 그 코스피 지수가 하락을 하고 있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직은 정배열이 깨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선을 이제 지지를 해주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이제 우리 모두의 희망이라면 20선을 완전히 깨지 않고 이제 코스피가 반등해 주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계속 하락을 하느냐? 물론 이에 대한 이제 이유나 원인은 여러 가지에서 이제 찾는데요. 물론 이제 코스피의 대표적인 지수를 견인하는 것이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지수를 무시할 수 없죠. 결국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지수가 이제 가지를 못하니까 이 코스피 전체에도 지금 지수가 이제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마 그 사장님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결국은 이제 ETF 때문에 뭐 이런 상황이 났다라는 뉴스를 많이 이제 더 접할 수 있을 텐데요. 앞에서도 그 외국인들이 많이 팔잖아요. 이제 과거에는 이제 팔았을 때 개미들이 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계속 사줬기 때문에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뭐 계속 지속적인 상승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 지표를 보면 이거는 지난주 목요일 날 거래량 상위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이 있다라는 거는 결국은 그와 관련된 거래 대금도 높다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결국 이 상위 종목을 보면 다 ETF와 관련된 종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이번 그 채널에서 다룰 내용 중에 하나가 그럼 왜 하이닉스와 그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파느냐, 매도를 하느냐에 대한 그 원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의 사업 구조를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 아주 쉽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AI의 이제 그 산업 구조는 크게 세 가지의 단계로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여기 HBM이나 GPU, AI 반도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AI 연산을 담당하는 이런 장비 산업이 있고요. 두 번째가 데이터 산업, 데이터 센터 산업, 그리고 우리가 이런 AI를 서비스하는 기업이죠. 제미나이나 이제 챗 GPT. 그래서 크게 세 가지의 구조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AI 산업이 이제 돈이 되니까 앞으로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쪽 세 분야의 2026년도 상반기 굉장히 이제 관련 주도주가 이제 폭등을 했다라고 할 정도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떨어지느냐? 그 이유가 뭐냐? 뭐 이런 얘기들을 사장님들이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결국은 우리가 AI 서비스를 마음껏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세 단계가 필요하죠. 첫 번째는 뭐 GPU나 AI 반도체, 전력, 메모리, 뭐 광통신 관련주가 결국은 이러한 그
장비 산업이 결국은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 데이터 센터라는 건 뭐냐면 인공지능이 뭘 해요? 우리가 학습한다고 하죠. 계속적으로 학습을 하고 추론을 하고 그것에 대한 그 AI에 대한 거를 가져와서 결국은 제미나이나 챗 GPT에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혜택을 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사장님들 무료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료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는 누군가는 유료로 돈을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을 내기 때문에 우리가 무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글이나 챗 GPT가 회사가 오픈 AI가 자선 사업가가 아니기 때문에 수익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결국은 여기 데이터 센터로부터 AI를 이제 갖고 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서비스를 하는데 그 서비스에 대한 이제 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격을 유료 가격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비싸게 판매를 하고 결국은 이러한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이 당연히 많아지면 어때요? 시장에서는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큰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중국이 이 시장에 들어오면서 AI 산업에 이제 치킨 게임이 시작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굉장히 빠르게 기술력이 이제 올라와서 이제 챗 GPT 턱밑까지 추격을 했고 세계 최대 오픈소스 AI의 이제 이런 그 비등비등한 그러한 이제 그 기술력을 갖고 왔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AI에 대한 이제 그 가격 결정에서 이제 저가로 시장에서 이제 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챗 GPT나 제미나이나 이런 그 기업에게 돈을 이제 받았었는데 중국이 워낙 저가로 가격을 내다 보니까 기업들이 어때요? 계속 비용이 올라가다 보니까 AI와 관련되는 비용이 너무나 올라가다 보니까 일부 기업에서는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산 제미나이나 챗GPT를 쓰지만 좀 저렴한 거는 중국의 이제 그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그런 현상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이 바로 이제 그 긴장을 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AI와 관련된 투자가 계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중국이 이와 같은 치킨 게임을 하면서 투자만이 정답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전략을 수정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즉, 그 말은 뭐냐면 AI 투자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AI 투자에 대한 시장의 심리가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이런 결국은 여기서의 이제 가격이 떨어지고 수익이 나지 않으면 데이터 센터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게 필요 없으면 여기에 대한 부분도 수요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고민 등 여러 가지 것들이 일어나면서 그 사장님들도 아시겠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것이 쉽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요 AI와 관련된 부분에서 투자가 위축되는 그러한 것이 이제 보여지면서 6월 달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가 떨어지지 않았나라고 시장에서는 예측을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 팔아야 되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투자 의사결정을 하기에 굉장히 좀 어려운 구간에 들어와 있다. 왜? 모든 것이 다 불확실성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미국에서 이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되는데 이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것에 대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너무 많은 비용이 들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부분과 관련해서 위축된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전문가는 7월까지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면서 그렇다면 다 팔아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고 우리가 이제 100% 이쪽 관련된 주식만 갖고 있다면 어느 정도 또 이제 새로운 부분으로 약간의 이제 포트폴리오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짧게 AI 산업에 대한 구조를 사장님께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 우리가 시장 상황을 예측을 해보면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죠. 이제 다음 주 일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 일정이 있다 보니까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기보다는 조금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구글인 이제 알파벳이나 인텔 등 관련 이제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AI 투자를 계속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이 조금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이제 다음 주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I와 관련된 실적이 이제 물론 이제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실적이 너무 뭐 아주 좋지 않은 이상은 요즘은 그것이 바로 이제 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되지는 않는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 예상치보다 실적이 떨어지면 이제 하락하는 주요 원인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장님들 감사합니다. 구독과 댓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